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를 좀 무겁지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다시 돌파했다고 합니다. 3월 6일에 518명을 기록한 이후에 약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주가는 약간 보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시장이 사실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대확산 어찌 보면은 1차 팬데믹 때 우리가 대구 이제 신천지 사태 때문에 500명 넘게 이제 확진이 좀 됐었고 그쵸. 지난 8월 여름에 이제 또 400명이 넘게 또 급속하게 또 확산이 좀 됐었고 어찌 보면은 순서대로 따져보면 이제 3차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583명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깜짝 좀 놀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저녁부터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이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왔고 이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선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리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뭐 다를 때 같았으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증시가 분명히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우리 시장이 이미 한번 선조정을 좀 받았고 고점 부근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으면서 한번 선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지금 뭐 우리 시장은 또 코스닥 시장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어찌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는 오히려 좀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된다라는 약간 이런 좀 경계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코스닥 시장 안에 아무래도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이제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87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아무래도 당분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며칠 더 이제 확산세가 더 빠르게 좀 속도를 좀 내고 확산이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매니저님 말씀처럼 뭐 코스닥의 뭐 제약바이오나 언택트 관련주들의 중심의 흐름으로 오늘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나노 신소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나노 신소재 어제 이제 33,300원 매수가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옆으로 이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탄소 나노 튜브라는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뭐 횡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점은 완벽하게 좀 잡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3만 원대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찍고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닥이 확인된 종목들은 이렇게 매물 소화가 좀 끝나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4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1월 6일에 언급해 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좀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거의 뭐 11% 가까이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긴 했는데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조금 이제 무거워요.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이슈가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요 이제 회사의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EC18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도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 이상 실험을 통과를 승인을 받고 임상 이상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의 거의 뭐 70% 이상의 이제 모집이 완료가 됐고 실제로 이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이제 어저께 국내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카메론 울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EC18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임상실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요 교수가 왜 유명하냐면 렘데시비르의 개발을 이제 주도했던 임상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임상 책임자를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된 GBF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바이오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 4번째로 이제 진행되는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 카메론 울프 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EC18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그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제법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상이 이제 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코로나19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신 분들은 아실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에 한번 감염이 된 사람이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돼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A형 바이러스, B형 네.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유형을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A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던 사람이 완치가 한번 됐어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B형 바이러스에 또 다시 감염이 된 재감염된 사례가 이제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처럼 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전파력이 좀 높고 변이가 잘 되던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치료제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나중에 이제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쵸. 백신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한다면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백신이 나중에 이제 무용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메론 울프 교수가 EC18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 물질 자체가 코로나19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포럼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장 초반에 11%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확인된 것처럼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재감염 사례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EC18이라는 후보 물질의 가치 자체가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장 초반에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이거든요. 저는 뭐 11만 원대 아래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제가 13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닥권에 있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 10월 28일에 언급해 주신 자화전자인데 아직 편입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20%를 훌쩍 넘는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10월 말에 시장이 그때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부근에서 이제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건 카메라 모듈이라는 본업뿐만 아니라 PTC 히터,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를 이제 양산하기 시작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어제도 장 초반에 바로 이 종목도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 근처까지 상승이 한번 들어왔었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조금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5일선 추세가 이제 살아있고요. 오늘도 뭐 한 1% 정도 강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16,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본다면 뭐 17,000원 이상, 만약에 이제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다면 17,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니까요. 지금 뭐 26% 정도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절반 정도 차익 챙기실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물량은 17,000원대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문자 사연 시간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볼 텐데요. 0963님의 사연이에요, 매니저님. ENF 테크놀로지 42,156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조금 선호하는 소재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는 있어요.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고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또 살짝 기술적인 네, 반등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관련된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도 뭐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 보는데 업종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음 순번이 왔을 때는 또 소재 종목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지금 조금 물려 있는 가격대지만 4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5만 원까지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연 하나만 더 받고 갈게요. 7346님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십자 40만 5천 원의 비중은 30%인데요. 급락 중이라 걱정입니다. 40만 5천 원 이제 조금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되셨는데 녹십자를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14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네. 이제 지금 4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얘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거의 뭐 5배 이상 시세가 지금 붙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19 뭐 백신 CMO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십자는 이제 최근에 조금 악재성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악재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주가가 이제 좀 빠지고 난 이후에 오늘은 단기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점은 3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기술적인 이제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40만 원대까지 뭐 다시 한번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 생산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산하는 단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CMO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SK케미칼도 지금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됐다가 40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살짝 이제 다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뭐 35만 원짜리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바로 들어오면 좋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33만 원 정도까지는 손절 가격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이 자리가 안 깨지면은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사연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원키 종목 소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36,000원에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오늘 이제 앞서 이제 생쇼에서도 편입이 좀 된 걸로 맞아요.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이제 좀 비슷한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타바이오는 일단 제가 이제 선호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기업이 바로 앞타바이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이제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내시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성 이제 신경병증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 2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 이상 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내시 치료제는 이제 임상 이상 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내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네. 또 내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도 또 이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냐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방간염이 이제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방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지방간에 이제 걸리시는 분들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지방간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그렇죠. 뭐 비만이라든지 학창시절 때 비만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스트레스로 인한 네, 맞아요. 지방간염도 생길 수 스트레스라든지 있다더라고요.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방간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통칭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우리 예담 씨 같은 이런 일반인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질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크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APX115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임상 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7월 달부터 첫 번째 환자 투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순조롭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이제 임상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이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의 이제 가치, 그 중에서도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APX115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도 지금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관련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뭐 박스권 상단 38,000원이 아주 강한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이 자리를
자리를 이제 한번 뚫어낸다면 시세가 한번 강하게 좀 부추될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로 봐도 단기 트레이딩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0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 가격은 3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한키 종목으로 아타바이오 잘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한키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124,600원에 네. 컴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컴투스라는 게임주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한번 이렇게 올라서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13만 원대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컴투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서머너즈 워라는 대작 게임을 떠올리실 텐데요. 글로벌 예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행을 했고 아직도 1단위로는 매출이 거의 10억 이상 나오는 효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컴투스가 그동안에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가 계속해서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이제 줄줄이 신작 게임 출시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년 2분기, 내년 2월 달에는 컴투스가 이제 개발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론칭이 될 텐데 그 게임에 대한 이제 CBT, 소위 말해서 이제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베타 테스트가 지금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거든요. 네.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유저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을 이제 이끌어냈고 일매출 얼마나 예상하세요? 이제 한 3억 정도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출시가 되고 나면 네. 1단위로 한 3억 정도 이제 매출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투스에서 서머너즈 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매출의 90% 이상이었는데 이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출시되고 실제로 매출액이 이제 1단위로 한 3억 정도 나온다면은 분산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쵸. 전체적인 이제 캐파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감안을 해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2분기 때는 또 서머너즈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게임을 또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컴투스는 내년 상반기 때가 이 박스권을 뚫고 상당히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타이밍이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사놓는다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코로나19가 개선 확산된다라고 하면 언택트와 관련된 또 수혜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멘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은 124,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 목표가 14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한키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원래 이제 무료 방송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목 상태를 조금 진정시켜야 될 거. 지금도 지금 되게 목소리 걸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방송 좀 쉬고 네. 제가 내일 또 다시 한번 시장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